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집권 후 자율주행 관련 기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구글과 시장을 양분했던 제너럴 모터스가 최근 로보택시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시장 주도권 확보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내년 로보택시 시장은 구글 웨이모를 필두로 테슬라와 아마존이 맹추격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올해 182조 원에서 2032년 709조 원까지 4배 가까운 성장이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국내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로보택시 참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마 상암을 가보시는 분들은 뭐 로보택시까지는 아닙니다만 자율주행차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게 우리는 아직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은 아니긴 한데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좀 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 로보택시 부분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준비해 오신 곽 파트너님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요. 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책을 교통부의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라고 이제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자동차 제조사가 1년에 배치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시범 차량이 연간 2,500대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가 트럼프 2기 지금 정권에서는 풀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 그 제너럴 모터스가 GM 쪽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이제 철수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그럼 로보택시 사업 자체가 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 섞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면 GM이 로보택시 사업에서 철수를 했을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로보택시 쪽은 당연히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당한 그런 시간이라든지 자원 투입이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제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GM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GM 쪽에서도 앞서서 2016년도경에 크루즈라는 또 자율주행 네. 그런 관련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구글 웨이모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평가도 가져가곤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또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로보택시 또 거기서 인명사고들도 또 계속 그렇죠. 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좀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로보택시에서만 손을 떼는 거지 자율주행 아예 사업 부문에 있어서 손을 완전 다 뗀다 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드와 폭스바겐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아르고 AI 쪽에다가 투자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2022년도경에 투자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서 투자에 있어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사실 압도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로보택시 사업 분야를 끌고 가는 쪽이 구글의 이제 웨이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 규모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82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2032년도에는 4배 가까운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지금 네.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이제 구글에서 예. 운전기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500만 건 이상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자율주행을 이뤄나가고 있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70만 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대폭 자율주행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점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웨이모와 지금 강력한 이제 경쟁자로 부상이 되고 있는 곳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기존에 판매 중인 모델 Y 차량을 업그레이드해서 로보택시로 이제 운행할 수 있다고 밝히긴 했는데 잘하면 이제 내년에 텍사스주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제 출시를 지금 현제 시 당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테슬라향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내년까지도 계속 유효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보택시 관련주들 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랭커. 네,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슈어소프트테크는 전일 한 2%가량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양봉과 음봉을 연일 좀 번갈아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상승력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라이다 전문 기업인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2%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요.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도 하나 두 개씩 포함이 되면서 점점 더 개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가운데 테슬라와 연관이고 또 글로벌 기업들과 연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광정 파트너,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한번 네. 찾아봤을 때 2023년도에도 신규 상장한 기업 중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됐군요. 네, 근래 들어서 최근에 거래량도 들어와주고 있고 주가상 좀 탄력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말 그대로 레이더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더는 이제 전자파를 이제 활용을 해서 네. 그 물체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에서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4차원 이미징 레이더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점의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했다면 예. 이미징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지로 그런 이제 레이더를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서 보니까 차량 내부 레이더를 2020년도 경에 테슬라 쪽에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또 확보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와 GM 쪽의 자율주행차 레이더 개발 협약을 맺은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레이더 장비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 회사, 아까 고객사는 10여 곳 정도로 지금 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래에는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스쿨버스 안전 솔루션의 판매 허가도 이제 받게 되면서 미국 시장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내외 스쿨버스 안전 솔루션을 확보한 회사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유일하다고 하고요. 미국 스쿨버스 시장이 3조 정도 되니까 예. 여기 이제 성공하게 된다면은 또 잭팟을 또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신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의 방위 업체 드론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지금 또 공급하는 그런 이제 신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지하철공사, 경기주택공사 등과 협업해서 공공화장실 내에서 안전사고를 감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산업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최근에 또 주가 올라가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 중에서 SOS랩이 있거든요. 예. 이곳과도 MOU를 맺은 이력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SOS랩이랑 또 주가 같이 좀 연동돼서 올라가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프리미엄군 네. 에어컨에 들어가는 레이더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사업 모멘텀 풍부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현재 기술적으로 주봉상 움직임 보시면은 60 주선 구간대를 지금 강하게 또 돌파해주고 있고 거기다 지금 전고점 구간대를 장대 양봉으로 크게 한번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세 상승 조금 더 이제 이어 나가게 된다면 기존의 전고점 구간이었던 2만 원대 구간까지 또 추가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네. 박 이사님은요. 저는 BH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BH가 왜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간단하게 좀 모멘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BH 자회사 BH EVS라는 자동차 무선 충전 1위 기업이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에서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그 전 세계 1위 기업이 BH 자회사인데 최근에 테슬라가 이 BH EVS를 벤더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벤더를 등록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캣 같은 경우는 그 로봇 청소기처럼 배터리가 없거나 청소가 다 끝나면은 자기가 혼자 도크로 돌아가서 혼자 충전을 하거든요. 사이버캣도 이제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가서 무선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차 안에서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것과 자동차 자체를 무선 충전하는 것은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BH-EVS를 왜 최근에 벤더로 등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이버캡의 무선 충전과도 좀 약간 연관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BH-EVS는 비상장이니까 BH 한번 테슬라, 애플의 거의 솔벤더 기판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 두 개를 모두 안고 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긴 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두 회사를 협력사로 가져가는 회사다. BH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